자, 오늘은 23년 2월 15일, 진풍, 시경 진풍 276페이지. 사철이에요? 그렇네요. 276페이지가 아니네. 271쪽 1페이지 사철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철 공부하니 육비재수로다. 공지미자 종공우수로다. 부위하라. 봉시신모하니 신모공석이로다. 공활자지하시니 사발즉획이로다. 부위하라. 유부건하니 사마기하니로다. 유고난표로소니 제험갈교로다. 부위하라. 제험헐교로다. 헐교입니다. 모서를 보겠습니다. 사철시는 미양공야라. 양공을 찬미한 시다. 양공이 바로 누굽니까? 진나라가 이제 시작될 때 어떻게 됐죠? 맨 처음에 비자라는 사람, 성하고 비자를 대락이라는 사람이 낳았는데, 이 중에 이제 성은 그 견용들한테 죽고 비자의 자손들이 이제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의 증손 진중이라는 사람이 대부가 돼서 서용을 주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서용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전후 용사예요. 진중이라는 사람이. 근데 진중의 또 손자가 바로 이 양공인데, 어떻게 해서 이 진중 손자부터 양공이라고 그랬냐? 이때가 바로 주나라가 동천할 때예요. 견용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동천할 때, 이때 주왕을 호송했어요. 그래가지고 양공이라는 그 제후의 지위를 이제 받기 시작하면서 주왕이 그때 그 주나라 서용의 지역 그쪽에서 견용을 쳐 부시면은 너희들한테 서주의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그걸 다 부셨어요. 양공이. 그래서 명실공히 이제 이 서부 지역에 맹주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진양공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진양공을 찬미한 시다. 그러니까 뭐 요 앞에 시 우리가 읽은 시도 그런 시죠. 진양공을 찬미한 시다. 이거는 앞에 시는 진중을 찬미한 시다. 근데 진중의 손자 진양공을 찬미한 시다. 요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나라가 이게 뭐 사실은 오랑캐예요. 서쪽 끝에서 오랑캐들하고 같이 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그 주왕실을 위해서 이제 주왕실을 보호하고 이런 부족이 진나예요. 진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지금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왕이 영토를 주기 시작하고 제후 지위를 주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이 견용들하고 같이 있는, 사실 이 사람들이 견용들이에요. 견용들의 습속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제후가 죽으면, 임금이 죽으면 신하들을 생매장시켜. 그런 풍습이 있어요, 여기 진나라에. 그 시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야만족이었죠.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중국이라는 이런 그 예법을 갖추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시 우리가 읽었던 그것이 살인 거린이라는 시도 그런 예법을 갖고 전에 같으면 그냥 바로 만나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예, 내시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걸 찬미하는 시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철이라는 시가 양공이 그런 예법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찬미한 거다. 희명하여 유 전수지사 원유지 낙은 아니라. 비로소 명령을 해서 그 사냥하는 그런 일, 그 다음에 동산, 원유, 동산에서 이제 그 자연을 즐기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다. 전에는 뭐 야만족일 때는 이런 것도 없고 막 그랬는데 이제 중국 풍습에 서서히 이제 물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처음으로 이제 낯설죠. 이제 그 백성들이 보면은 낯선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처음 보고 한 시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시를 보겠습니다. 주자도 뭐 이 모서에 대한 얘기를 뭐 특별하게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철 공부하니 이 철이라는 얘기가 밑에 주 보면요. 사철은 사자는 이게 말이 네 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레를 끌 때 말은 보통 기본적으로 네 필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거는 복말하고 그러고 바깥에 있는 말들은 참말하고 그러죠. 요 네 말이 개 흑색 여철야라. 철처럼 흑색이라는 뜻이에요. 흑마 네 마리가 앞을 참 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니 공자도 크다는 뜻이고 부자도 비대하다는 뜻이에요. 부자는 거기 주 보면 공은 쉽냐, 부는 비대야. 네 마리 검은 흑마가 아주 그냥 살이 뒤룩뒤룩 찌고 큰 네 마리 말이 제우의 마차를 쫙 모는 거야. 힘있게 몰겠죠? 이런 말들이 끌면. 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벤츠, BMW 차가 쫙 끄는 겁니다. 그러니 육비제수로다. 6개의 고삐가 손 안에 있구나. 원래는 4마리 말이니까요. 한 마리 말마다 고삐가 2개 있죠. 그래서 8개의 고삐인데 8개의 고삐 중에서 복마의 2 고삐는 거기다가 앞에다가 딱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어부가 직접 쥐질 않고 나머지 고삐를 가지고 6고삐, 그러니까 2개를 그 앞에 걸어 놓으니까 몇 고삐만 남습니까? 6고삐만 남아요. 6고삐를 가지고 말들이 어떻게 가는가를 잘 조종하는 거예요. 공지미자, 공이 사랑하는 사람이 종공우수로다. 공을 따라서 우수, 사냥을 하는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자라는 것은 주자가 뭐라고 주를 달았냐? 소친해 지인, 부인이나 첩이나 이제 이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시도 전편의 뜻과 같다. 앞편의 시가 뭐였어요? 거린이었죠. 거린시도 내시를 딱 두고 그 중국의 화려한 문화국의 그 풍모를
야만족들이 이제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 네 마리가 쫙 끌고 제우의 사랑하는 아내를 딱 태우고 사냥하는 그 모습이 아주 중국 문명국을 거의 문명국의 그 예법을 인용한 거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와 멋있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도 역시 앞편의 시와 같은 뜻이다 하는 얘기는 이제 문명국의 행세를 이제 하고 있는 마차를 타고 있는 그런 제후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 보겠습니다. 봉시 신모하니 신모 요 신자는 그 밑에 보면요 시 그 철에 맞는 모는 수컷을 모라고 그럽니다. 그 철에 맞는 아주 그 수컷 중에서 쌩쌩한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시는 뭐냐? 요거는 그냥 이 시자예요. 나오죠. 시시자. 그러니까 그 철에 맞는 쌩쌩한 수컷을 받들어 모셨다는 거예요. 받들어 모셨으니 여기서는 지금 사냥 얘기하는 거니까 그 쌩쌩한 수컷을 사냥해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냥해서 잡아서 제사를 올리죠. 신모 공석이로다. 요때 잡은 요 수컷 이것이 공석. 크다. 석도 크다는 뜻이요. 매우 크다 이런 얘기. 공활 자제하시니 공께서 왼쪽으로 돌아라 이렇게 이제 마부한테 그렇게 명령하시니 사발즉 회기로다. 사가 이게 화살을 쏘는 거예요. 발이 이제 화살 쏘아서 사가 화살이고 발이 쏘는 겁니다. 화살을 쏘면 즉획 딱딱 적중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줄을 그 두 번째 줄 보면 공활 자지자 공이 왼쪽으로 돌아라고 말하는 것은 명 어자하여 사 좌기거하여 마부에게 명해서 차를 왼쪽으로 돌리도록 해서 이사 수지자여라 왼쪽에 있는 짐승을 쏘는 거다. 개 사필 중기 좌라야 내위 중살이니 화살을 쐈을 때 그게 왼쪽에 있는 것이라는 게 왼쪽에 있는 짐승들 왼쪽에 있는 짐승들을 쏴야 중이라는 건 이제 적중시켜야 그게 바로 중살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살이라는 얘기는 상살이 있고 중살이 있고 하살이 있어요. 상살은 제사에 올리는 짐승을 상살이라고 합니다. 중살은 임금이 먹는 거예요. 하살은 신하들한테 주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리라고 그래가지고 적중을 시켜서 면 그게 중살이 된다는 게 이제 요거는 임금 몫으로 챙겨 놓는다는 거. 오 소위 축금 좌자는 위시고야라. 그 줄에 오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축금 좌자, 왼쪽에 있는 짐승을 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것 때문이다. 발은 시관야라. 화살 촉이다, 그런 얘기예요. 괄이 촉입니다. 왈 좌지 사발 무불액자라. 왼쪽으로 돌아라 라고 얘기하고 화살을 쏴서 적중시키지 않는 게 없다는 것은 수지다이 사어지선야라. 짐승이 그만큼 많아요. 많으니까 적중이 안 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화살도 잘 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유부건하니, 자, 이렇게 해서 요 1장, 2장은 이제 사냥하는 겁니다. 사냥이 끝난 다음에 아까 수렵을 하고 그 다음에 원유지호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이 원유가 바로 원이 바로 원유지호. 원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짐승을 잡고 이제 짐승을 앞에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잡았으니까 여기는 좀 편안하게 쉬는데 아름다운 꽃들이 좀 있고 또 물이 쫙 흐르고 그러죠? 멋있는 나무들이 있고 정자가 있고 이제 이런 곳이 원유예요. 여기서 논인다는 뜻이에요. 유북원, 북원에서 북쪽 동산에서 논이니 사마기한이로다. 그 짐승 잡을 때 타던 그 마차의 그 말들이 기한, 여기서 한은 조습냐라, 잘 길들여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길들여져 있다는 말은 이제 타고 왔을 때 그 풀을 뜯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얌전하게 풀 뜯고 있더라. 뭐 어디 뭐 딴 데를 가고 그러지 않고. 유거 난표로서니, 유자가 가벼울 유자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지금 사냥할 때 타던 마차, 이런 마차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병거라고 하죠. 이거 병거라고 해서 마차가 굉장히 가벼워야 돼요. 전쟁할 때 쓰기도 하고. 그래서 가벼운 수레 난표로서니, 이 난은 방울난자입니다. 말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근데 어디 달려 있냐? 표에 달려 있다는 게, 표가 뭐냐? 제갈이에요, 제갈. 그 입에 물고 있는 제갈 거기에 방울을 달아놨다, 이런. 제 헐교로다. 험은 뭐냐? 헐교는 모두 다 사냥개예요. 전견명이에요. 전견명. 그 밑에 세 번째 줄 나오죠. 전견명. 사냥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개 중에서도 장회, 이 입이 긴 것들 있죠. 새파트 같은 거 입이 길죠.
그런 거를 험이라고 그러고, 요게 좀 짧은 개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헐교라고 한다. 단회를 헐교라. 이거 제견은 차에다가 마차에다 수레에다가 개를 싣고 지금 쭉 왔다는 뜻이에요. 개의 휴기 종령야라. 쉬어서 발의 힘을 쉬게 하고자 합니다. 개들이 사냥하느라고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마차에서 태워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철이라는 시는 진나라가 비로소 진양공 때에 이르러서 사냥을 중국의 그 문명적인 제도 예법을 받아들여서 사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철 공부하니 육비제수로다. 공지미자 종공우수로다. 부위하라. 봉시신모하니 신모공송이로다. 공활자지하시니 사발적외기로다. 부위하라. 유부건하니 사마기하니로다. 유건한표로소니 제험헐교로다. 부위하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융시가 나오는데요. 이 소융시가 줄을 보세요. 그거 엄청나죠? 주자주 보세요. 이게 소융시가 당시에 소융이 뭐냐면 병거예요. 병거. 전차. 전쟁할 때 쓰는 그 수레를 융이라고 그래요. 소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랑캐를 얘기할 때도 융을 쓰죠. 근데 마차를 얘기할 때도 융을 써요. 원래 이 융자가 마차 융자예요. 근데 오랑캐들이 하여튼 마차를 너무 잘 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견융, 서융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 소융시는 짧은 것 같지만 그 당시 쓰는 마차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시로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자가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다뤄 놓으셨는데 이거를 그냥 확 건너뛸까 생각을 옛날 마차 우리가 알아서 뭐해 그런데 그래도 이 주자가 이렇게 세세하게 줄을 다루신 모습들을 보고 옛날 마차의 제도 오늘날은 물론 쓰지는 않지만 명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대략이나마 뭐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이나마 알아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소융천수로소니 오목양주로다. 유한협구며 음인옥속이며 문인창공이로소니 가기주로다. 언념군자호니 온기여기로다. 제기판옥하여 나나신거기로다. 부야라.
사모 공부하니 육비재수로다. 기류시중이요 와리시참이로다. 용순지합이요 옥이경납이로다. 언념군자혼이 온기제읍이로다. 방하위기요 호연아염지요 부야라. 천사공군이연을 구모옥대로다. 몽벌유원이연을 호창누웅이로다. 교창이궁하니 죽패곤등이로다. 언념군자하여 제침제응호라. 염념양인이여 질질덕음이로다. 부야라. 예. 이것도 양공을 참여하거든요. 예. 모서를 보겠습니다. 소용은 미 양공녀라. 양공을 참미한시다. 비기갑병하여 이수 서용하되. 그 갑병을 다 갖추고 서용을 토벌하는데, 서용 방강하여 서용이 강해서 이 정벌 불효하니, 정벌하는 게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니 국인적 근기 허갑하고. 나라 사람들이 그 양공의 그 병사들하고 무기 세다. 우리도 이것을 긍이라는 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인은 그 부인들, 그 병사들의 부인들은 능민기 군자원이라. 자기 남편, 여기서 군자는 남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들이 혹시 나가서 죽지 않을까 걱정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서는 그렇게 봤는데 주자는 어떻게 봤는지 보겠습니다. 273쪽 그 맨 밑에 장하주. 서용자는 진지신자 소여 불공대천지 수야라. 서용은 진나라의 신하가 불공대천, 함께 하늘을 같이 이고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원수다. 왜? 서용이 쳐들어와서 천자를 죽였잖아요. 유왕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동쪽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용은 그 진이 이제 신하 국으로서 천자를 죽인 원흉이다, 이런 얘기예요. 양공이 상승 전자지 명하여 솔기 국인하여 왕이 정지라. 진 양공이 위로는 천자의 명을 받들어서, 그래서 나라 사람들을 이끌고서 가서 서용을 정벌하는 것이다. 고로 기 종욕자지 가인이 선과 거갑지성 여차하고, 그래서 종욕자, 그 부역을 나가는 사람, 전쟁에 지금 진공이 앞장서서 나가니까 전쟁에 부역을 나가는 그 사람들이 선과 거갑지성, 거갑
수레와 갑은 이제 병기를 얘기하는 거죠. 수레와 병기가 여차 이와 같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선갑 먼저 과시하고 그리고 그 후에 급기사정 사사로운 정에 미쳐서 사사로운 정에 미쳤다는 게 이제 요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인들이 남편을 걱정하는 얘기가 나와요. 요 사정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사정에 미쳐서 있으니 개 이의 흥사면 대저 의로서 군대를 일으키면 수 부인이라도 부인들이라도 역지 또한 알게 된다. 그러니 뭐라 하냐? 용호 부적이 무서웠냐라. 용호 부적 용감하게 적에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자기 남편이 전쟁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 부인도 자기 남편이 안타깝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 얘기가 요 시에 지금 나와요. 걱정을 하는데 원망은 없어요. 그래서 뭐 주자는 이게 뭐 진양공에 대한 시다 뭐 이런 거는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거예요. 모소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을 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까지 10줄이 있죠. 10줄이 있는데 여섯째 줄까지가 그 마차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넷째 줄은 그 진나라 군사들이 이제 저렇게 씩씩하게 전쟁에 나가는데 그걸 바라보는 부인의 그 얘기예요. 좀 잘 돌아오십시오 하는 그런 그 부인의 얘기고 앞에 여섯째 줄은 그 마차가 그 당시 전차죠. 전차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해서 그래서 이 시가 고대 전차의 모습, 병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확실한 그 증거를 대주는 시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주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고대의 전차 예를 더 이제 첨부해서 이렇게 줄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이 줄을 일일이 다 읽지 않는데 요번 경우는 이 전차의 그 생생한 모습을 주자도 힘들여서 이걸 다 지금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줄을 보겠습니다. 소융 천수로 써니. 이 소융은 주자주를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주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소융을 병거야라. 병거라는 건 전차, 싸울 때 타는 수레를 소융이라는 거예요. 천수, 이 천자는 그 주자주 보면 얕을 천자하고 같은 뜻이다. 사람 인변이 있거나 물수변이 있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얕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천자가. 수는 주자주에 보면 진야라 이렇게 냈습니다. 진이 뭐냐? 이 수레를 보면 수레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 이렇게 이게 굽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멍여가 있고
말들이 여기 4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말을 복마, 바깥에 있는 말을 참마. 참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명예가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근데 여기 진이라는 거는 뭐냐? 요걸 진이라고 그래요. 요거. 앞에 진. 그래서 여기는 전진. 요거는 후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 진을 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수.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랄까 이게 그 턱이에요. 턱. 그래서 거기 주자주 보면 위 거전후 양단 횡목이니 마차 전 앞에와 뒤에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하면 요렇게 비추면 어떨까요? 요렇게 바퀴가 있고 뒷면으로 하면 이 뒷면으로 이렇게 요쪽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마차 뒤에 저 앞쪽은 조금 길겠죠. 앞에 이렇게 있고 뒤에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무슨 예를 들어 짐을 실을 때 요 칸막이가 없으면 그냥 물건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 칸막이에요. 요거를 지금 뭐라 그래? 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 진이라고도 합니다. 진. 그래서 거기 주자주 보면 소위 수엄 소재자해라. 그 싫은 것들을 수렴할 수 있다,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떨어지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범거지제는 그 줄을 지금 보는 겁니다. 자동 그 수레의 제도. 주나라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면요. 거동계라고 그래가지고 수레의 그 넓이를 다 통일시켜요. 근데 그 수레의 넓이가 몇 척이냐 하면 광계 6척 6천이라는 요 수레 요 바퀴 여기서 여기까지 수레의 넓이 요게 6척 6천이라는 거예요. 6척 6천. 6자 6치죠.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레가 다니면 어떻게 땅이 패여요. 근데 저 넓이가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수레가 달리다가 전복이 돼요. 저 교통사고가 똑같은 거예요. 신호 안 받고 그냥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통일시켰어요. 주나라가.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거동계라고 해요. 거동궤. 이 궤가 이제 이 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궤도를 수레의 궤도를 전부 통일시킨다. 서동문 이런 것도 있죠. 이 천하가 통일되면 글자를 통일 안 하면은요 서로 연락이 안 돼. 의사소통이 안 돼. 그래서 서로 하는 말은 달라도 문서는 똑같이 해. 중국이 이 한자가 다 똑같잖아요.
그거 없으면 중국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동문, 거동계 이거 이 마차도 안 같으면은 마차가 막 엎어지고 교통사고가 나니까 큰 대란이 일어나. 이것도 동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진나라가 이 주나라의 이 그 수레 자동차 시스템에 똑같이 맞춰서 지금 차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자가 얘기하냐면 여기가 6척 6촌이라 요 넓이가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요거 똑같이 통일 안 시키면 엎어져요. 엎어져. 그런데 기평지 임제자 평지에서 그 물건을 실은 차들은 보통 위대거 큰 차라고 하는. 이 대거는 옛날에 무슨 차냐? 이게 짐차예요, 사실은. 짐차. 이런 경우에는 진심팔척이요. 진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이 여기서 여기 요거를 진이라고 그랬죠. 요 칸막이. 앞에 진 요건 전진이죠. 요건 후진이고. 요게 그 짐차인 경우에는 높이가 얼마냐? 8척이나 돼요. 그렇죠. 이게 높아야 짐을 싣고서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죠. 8척이나 돼. 높이가. 그런데 병거 즉 진심 4척 5척. 병거는 뭐예요? 전쟁할 때 쓰는 그 수레. 전쟁할 때 쓰는 수레는 그게 그 높이가 얼마가 된다? 4척? 4척. 그러니까 훨씬 낮죠. 반 정도 낮죠. 대거일 때는 8척이었다가 반으로 낮으니까 이런 정도는 어때요? 붕 떠가지고 그냥 탈 수가 있는 거죠. 고활 소용 천수라. 그러므로 소용 전차는 천수 수가 뭐예요? 여기 뒤에 요 막에 여기가 낮다는 얘기를 지금 그래서 합니다. 지금 한 구절 해석했습니다. 지금 받고 이거 치수 이거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걸 이제 그래도 우리 현장 학습 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성대에서 그래서 그 받고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탈을 해서 이게 그래서 얻는지 알아듣는. 맞아. 똑같은 치수라는 게. 네. 그래서 우리 가갖고 쭉 서서 이렇게 받고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걸 설명. 소용천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뒤에 타는 뒤에 그 높이가 네. 낮다. 낮다. 왜냐하면 이거는 짐을 실은 게 아니고 전쟁 전쟁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목양주로다. 주자 주를 보겠습니다. 오는 이제 5번 감았다 그러지. 오속냐라는 건 5번 감아. 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은 영록연 문장지문이라. 목이라는 말은 영록연이라는 건 알록달록 그런 뜻이에요. 알록달록하게 그 무늬가 채색이 있는 모양을 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목 그러면은 알록달록한 거로 끈으로 이렇게 감았다는 뜻이에요. 뭘 감았냐? 양주를 감았다는 거예요. 양주. 양주가 뭐냐? 양이 뭐냐? 양. 요 마차가 이렇게 있고 말이 이렇게 있으면 마차하고 말을 연결하는
연결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마찰하고 말을 연결하는. 예. 그래서 이게 연결하는 게 어디로 가냐 이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연결하는 게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좀 꾸불꾸불해가지고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집 질 때 왜 대들보가 이렇게 휘잖아요. 예. 예. 이 그거 집 질 때 그 집 짓는 거를 그렇게 휜 그 대들보를 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 집 질 때 양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들보도 쉬워요? 집질 때? 대들보가 아니고 그래요. 지금 대들보는 반대되잖아요. 대들보는 빠르고 예. 뭐라고 양마루라고 그럽니까? 여기 석가래? 네, 석가래. 네, 그건 휘죠. 예, 석가래가 이렇게 이제 되죠. 석가래 휘죠. 그거 이제 그것처럼 이렇게 휜다는 거예요. 예, 여기가 예, 연결되는 게. 예. 이게 석가래면 길을 이렇게 그래서 내면 그거를 이렇게 휜 거를 뭐라고 그러냐? 그 나무를 예. 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 야, 예. 그래서 이거를 이름하여 대들보처럼 아니 석가래처럼 휘었다 그래서 양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양주. 근데 그 양주를 그냥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끈으로 이렇게 칭칭 동여맸다 이런 뜻이에요. 목이라는 건 알록달록하다 그런 뜻이고 양주는 아시겠죠? 요 수레와 저리 그 연결하는 말의 그 횡목을 잇는 그 나무가 양주입니다. 양주. 그 거기 주자주를 보세요. 양주라는 것은 끌채라 우리말로 하면 끌채래요. 이게 종 전진 이전하여 종 전진하면은 요게 전진이죠. 요게 마차에서 앞 전진 요게 후진이고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종 전진하여 이전하여 앞으로 나가서 추고기 상하여 이게 좀 삐뚤삐뚤 올라간다는 거예요. 삐뚤삐뚤해서 위로 올라가서 지형 멍에까지 이르러서 여기 멍에 여기까지 이르른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향하 구지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게 딱 걸린다는 거예요. 요쪽 게 요 멍에에 이제 딱 걸어 매겠죠. 그래서 횡형어 주하하니 그 주 아래쪽에 그 걸린다는 거예요. 횡형 서로 십자 모양으로 딱 이렇게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 요게 주입니다. 요게 주. 요 주가 형태가 어떠냐? 궁 형태가 궁융상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올라간 모습이 뭐하고 같으냐면 옥지양 집의 들보와 같다. 지붕의 들보하고 비슷해가지고 이걸 주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양주라고 한다는 거야. 여 옥지양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양주를 어떻게 해? 이 피역으로 5초 속지 가죽끈으로 5군데에서 묶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양이 문장이 그 바깥으로 드러난 그 색깔이 영롱년이라는 거예요. 알록달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구절까지. 여기까지. 오목 양주로다. 양주라는 것은 이제 첫째 줄은 뭐예요? 이 마차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줄은 요 마차와 요 말들을 묶은 요 횡목, 요거를 잇는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양주라고 하는 거예요. 양주. 양주에 대한 설명이. 오목 양주로다. 오목이라는 건 다섯 군데에서 알록달록 이렇게 묶었다는 뜻이네. 목이 알록달록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죠.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